할망구. 간호사가 뒤에서 속삭였어요. 나이 들면 일도 느려. 10년. 10년 동안 그녀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병원 로비에 택배가 도착했어요. 감사패였어요. 고 이동현 원장과 이정옥 여사에게. 병원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보호자 이동현 남편.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고모. 청소 아줌마. 아니, 이 병원의 설립자. 왜 그녀는 10년 동안 침묵했을까요? 한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새벽 5시 30분. 하늘은 아직 어두웠어요. 병원 복도엔 소독약 냄새만 떠돌았죠. 이정옥은 낡은 청소 카트를 밀었어요. 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만이 그녀의 존재를 알렸어요. 아, 또 그 할망구 왔네. 복도 끝에서 당직 간호사 2명이 수다를 떨었어요. 이정옥은 그냥 지나쳤어요. 귀가 어두운 척했지만 사실 다 들렸죠. 그녀는 묵묵히 걸레를 적셨어요. 따뜻한 물이 손끝으로 스며들었어요. 401호실에 들어섰을 때 김말순 할머니가 침대에 반쯤 앉아 창밖을 봤어요. 아줌마, 또 왔어? 네, 할머니.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좋긴 뭐가 좋아. 여기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이정옥은 조용히 웃으며 침대 옆 탁자를 닦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녀는 천천히 원을 그리며 닦았어요. 김말순이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줌마는 왜 여기서 일해? 나이도 있는데. 필요한 곳이니까요. 필요? 여기 사람들. 아줌마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던데. 이정옥은 대답 대신 할머니의 손을 잠깐 잡았어요.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녀는 꼭 쥐었다가 놓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죠. 복도로 나오자 간호팀장 장미란이 서류를 들고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이정옥 씨, 3층 화장실 청소 아직이죠? 아침 일찍 했는데요. 확인해 봤는데 변기에 얼룩이 남아있던데요. 제대로 좀 해주세요. 급여 받는 만큼은 일해야죠. 이정옥은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장미란이 돌아서며 혀를 찼어요. 나이 들면 눈도 어두워지나 봐.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젊은 의사 한 명이 내렸어요. 한지훈이었어요. 그는 이정옥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장미란이 눈을 휘둥그레 떴어요. 지훈 씨, 청소 아주머니한테 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일하시는 분께 당연히 존칭을 써야죠. 한지훈은 자연스럽게 이정옥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제 305 박 할아버지가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사진첩 보시고 한참 우셨대요. 가족들한테 전화도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장미라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사라졌어요. 한지우는 신경 쓰지 않고 이정옥에게 물었어요.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나중에 먹을게요. 식당에서 제대로 된 식사하세요. 빵만 드시면 안 돼요. 한지우는 환자 차트를 보며 병실로 들어갔어요. 이정옥은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카트를 밀었어요. 오전 10시 병원 회의실에서 경영회의가 열렸어요. 병원장 오성우가 자료를 펼쳤어요. 올해 수익이 작년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인건비 절감이 시급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를 줄이실 건가요? 재무팀장이 물었어요. 오성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청소 인력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외주로 돌리면
비용이 30% 절감됩니다. 간호팀장 장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청소 인력 중에 나이 많은 분들은 일 처리가 느리기도 하고요. 이름 거론은 자제해 주시고 다음 주까지 인력 조정안 만들어 주세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지훈이 오성우를 붙잡았어요. 원장님, 청소 인력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한 선생, 경영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감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청소와 돌봄이 빠진 병원은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오성우는 차갑게 웃었어요. 인턴이 경영에 대해 뭘 알아? 자네 일이나 잘하게. 한지우는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오후 2시, 이정옥은 옥상 정원에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10년 전 남편이 이 자리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이 병원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곳이어야 해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일주일 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 병원은 조카인 오성우에게 넘어갔고 천천히 변해갔어요. 이정옥은 눈을 떴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다시 청소 카트를 향해 걸어갔어요. 저녁 6시, 퇴근 시간이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건물을 빠져나갔어요. 이정옥은 마지막으로 1층 로비를 닦았어요. 바닥에 비친 형광등 불빛이 물결처럼 일렁였어요. 한지훈이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선생님, 아직도 일하세요? 거의 끝났어요. 오늘 병원장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이정욱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한 선생님.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한지우는 말을 흐렸어요. 이정욱은 빙긋 웃으며 걸레를 짜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이정욱은 작은 원룸에 돌아왔어요. 벽에는 남편과 찍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꿈꾸던 병원, 제가 지킬게요. 창밖으로 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이정욱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무언가 곧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 식당은 소란스러웠어요. 들었어? 청소 인력 다 잘린대. 외주 업체로 바꾼다던데? 그럼 이정욱 아줌마도? 당연하지, 제일 나이 많잖아.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식당 구석구석 퍼졌어요. 이정욱은 구석 자리에 앉아 식빵 한 조각을 먹고 있었어요. 그녀의 귀에도 다 들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장미란이 동료 간호사들과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이정욱 씨, 혹시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이요? 아, 아직 모르시는구나. 장미란은 일부러 크게 말했어요. 청소 인력 구조조정 들어간대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번에 정리될 거래요. 주변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이정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많이 놀라셨죠? 이 나이에 새 일자리 구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장미란의 목소리엔 가짜 걱정이 묻어났어요. 이정욱은 식빵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괜찮아요. 필요한 곳은 또 있을 거예요. 장미란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나이 들면 저렇게 철이 없어지나 봐. 동료 간호사가 속삭였어요. 이정욱은 식빵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전 9시, 이정욱은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305호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내 지갑 어딨어? 누가 가져갔어?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보호자와 간호사가 달려갔어요. 아버지, 지갑은 서랍에 있잖아요. 아니야. 내가 침대 밑에 뒀다고. 그럼 청소할 때 치웠나? 보호자가 복도로 나와 이정욱을 쳐다봤어요. 아줌마, 청소하실 때 지갑 본 거 없어요? 지갑이요? 못 봤는데요. 정말요? 나이 드신 분들 깜빡깜빡하잖아요. 보호자의 말투가 싸늘해졌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못 봤어요. 침대 밑은 청소 안 했거든요. 그때 간호사가 병실에서 나왔어요. 찾았어요. 침대 시트 사이에 있었어요. 보호자는 멋쩍게 웃으며 이정욱을 흘끗 보고 들어갔어요. 사과는 없었어요. 이정욱은 다시 걸레를 들었어요. 손이 조금 더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 바닥을 닦았어요. 점심시간, 한지훈이 옥상 정원에서 이정욱을 발견했어요. 선생님, 여기 계셨네요. 점심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한지훈은 옆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소문 들으셨죠? 청소 인력 구조 조정. 이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되세요? 글쎄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한지훈이 주먹을 쥐었어요. 말도 안 돼요. 비용 절감이라면서 정작 경영진 급여는 그대로인데. 괜찮아요, 한 선생님. 세상 어디든 이런 일은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한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이렇게 대우받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이정욱은 잠시 한지훈을 바라봤어요. 한 선생님, 왜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세요? 저 그냥 청소부인데. 그냥 청소부? 한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은 이 병원에서 제일 중요한 일 하세요. 환자들 마음을 돌보잖아요. 의사인 저도 못하는 걸요. 이정욱의 눈에 잠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금방 사라졌어요. 한 선생님은 좋은 의사가 될 거예요. 벌써 좋은 의사예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오후 3시 병원장실. 오성우가 인사팀장을 불렀어요. 청소 인력 명단 정리됐나? 네, 여기 있습니다. 서류가 책상 위에 놓였어요. 오성우는 명단을 훑어봤어요. 이정욱. 근속 연수가 10년이네. 네, 그런데 일 처리 속도가 가장 느리고 나이도 가장 많습니다. 퇴직금은 법정 최소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오성우는 서류에 사인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자로 통보하세요. 조용히. 알겠습니다. 인사팀장이 나가고 오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병원 정원에서 이정욱이 낙엽을 쓸고 있었어요. 그는 잠시 그 모습을 보다가 블라인드를 내렸어요. 저녁 7시. 이정욱은 마지막 병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401호 김말순 할머니 방이었어요. 아줌마, 소문 들었어. 이정욱은 대답 없이 침대 시트를 폈어요. 해고당한다며?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이든 아니든 여긴 아줌마 없으면 안 돼. 다른 청소부들은 물만 뿌리고 가던데. 할머니,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김말순이 버럭 화를 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아줌마 아니면 여기서 못 버텨. 이정욱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누가 오든 할머니를 잘 돌볼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정욱은 조용히 손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컵에
물을 따라 침대 옆에 놨어요. 내일 또 올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뺨에 눈물이 흘렀어요. 밤 9시 이정욱은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방에 불을 켰어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그녀는 사진 앞에 섰어요. 여보, 제가 너무 오래 버틴 걸까요? 이제 그만둬야 할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이정욱은 작은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서류 한 장이 나왔어요. 병원 설립 등기부등본. 설립자 명의는 그녀의 남편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공동 설립자로 이정욱의 이름도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서류를 다시 넣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지켜야 해요. 창밖으로 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몇몇 병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정욱은 그 불빛을 보며 긴 숨을 내쉬었어요.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이정욱은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에 출근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이 그녀를 피하듯 고개를 돌렸어요. 장미라는 아예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오전 10시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정욱 씨, 지금 인사팀으로 와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정욱은 걸레를 내려놨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인사팀 문을 열었어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이정욱은 의자에 앉았어요. 10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사팀장이 말을 흐렸어요. 병원 사정이 어려워져서 청소부서 구조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욱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이정욱 씨는 이번 달 말일자로 퇴직 처리됩니다. 서류가 그녀 앞으로 밀려왔어요. 퇴직금은 법정 기준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여기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정욱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이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그럼 사인 부탁드립니다. 이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썼어요. 이정욱.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업무 인수인계 부탁드립니다. 이정욱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을 짚고 겨우 버텼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녀는 화장실로 걸어갔어요. 거울 앞에 섰어요. 창백한 얼굴이 비쳤어요.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수도꼭지를 틀어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점심시간, 한지훈이 이정욱을 찾았어요. 선생님,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들었어요. 해고 통보받으셨다고. 이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번 달 말까지예요. 말도 안 돼요. 한지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10년 동안 일하신 분을 이렇게 내보낸다고요? 한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한지훈은 주먹을 쥐었어요.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건 잘못됐어요. 한 선생님. 이정욱이 그의 팔을 잡았어요.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은 의사예요. 환자를 돌봐야죠.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일을 그르치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이요? 한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선생님은 이 병원에서 제일 소중한 분이에요.
왜 그걸 모르세요? 이정옥은 슬프게 웃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더 괜찮아요. 한지우는 돌아서서 병원장실로 향했어요. 한 선생님, 이정옥이 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병원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오성우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한 선생? 노크는? 원장님, 이정옥 선생님 해고 철회하세요. 뭐? 자네가 무슨 권한으로? 권한 없어요. 한지훈이 책상을 쳤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10년 동안 헌신하신 분을 비용 절감이란 이유로 내쫓는 게 말이 돼요? 오성우는 차갑게 웃었어요. 한 선생, 여긴 병원이야. 감정으로 운영되지 않아. 그럼 뭘로 운영돼요? 돈이요? 당연하지. 오성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돈 없으면 병원 문 닫아. 그럼 환자들은 어쩌고? 직원들은?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구조조정이 필요한 거야. 이정옥 선생님이 그 희생양이란 거죠? 한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희생양? 오성우가 비웃었어요. 그냥 청소부야.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지 않아요. 한지훈이 소리쳤어요. 그분은 환자들의 마음을 돌보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의사도 간호사도 못하는 걸 그분은 해요. 그게 돈으로 환산돼? 오성우가 냉소했어요. 환산 안 되잖아요. 그럼 됐어. 나가. 원장님. 한지훈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고모부님이 이 병원 세우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오성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병원은 사람을 돌보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모부님 얘기 꺼내지 마. 왜요? 부끄러우니까요. 한지훈의 말에 오성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당장 나가. 안 나갑니다. 이정옥 선생님 해고 철회하실 때까지. 한지훈. 오성우가 책상을 쳤어요. 자네 인턴 신분 잊었어? 내가 한마디면 자네도 여기서 못 있어. 그럼 저도 나가죠. 한지훈이 담담히 말했어요. 이런 병원에 제가 왜 있어야 돼요? 둘은 한동안 서로를 노려봤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이정옥이 들어왔어요. 원장님, 한 선생님, 그만하세요. 한지훈이 돌아봤어요. 선생님, 한 선생님, 이정옥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녀는 한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선생님은 환자들이 기다려요. 한지훈은 눈물을 삼켰어요. 그리고 천천히 방을 나갔어요. 이정옥이 오성우를 봤어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오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며 서 있었어요. 이정옥도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한지훈이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어요. 선생님, 이럴 순 없어요. 한 선생님, 이정옥이 그를 바라봤어요. 세상은 원래 이래요. 하지만 선생님 같은 분이 이 세상을 바꿀 거예요. 저는? 네. 선생님은요? 한지우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전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아니에요. 이정욱이 웃었어요. 선생님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녀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한지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저녁 6시, 이정욱은 마지막으로 401호실을 정리했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물었어요. 정말 그만두는 거야? 네, 할머니.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에요. 이정욱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잘못 없어요. 그럼 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상이 그래요. 이정욱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어디 가도 필요한 곳은 있을 거예요. 김말순이 그녀의 손을 꼭 쥐었어요. 아줌마, 다른 데 가지 마. 이정욱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할머니 손을 꼭 쥐고 있을 뿐이었어요. 밤 10시, 이정욱은 원룸에 돌아왔어요.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여보, 제가 졌어요. 지켜내지 못했어요. 어둠만이 대답했어요. 창밖 병원 건물의 불빛이 그녀의 뺨을 비쳤어요. 눈물에 젖은 얼굴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일주일이 흘렀어요. 이정욱의 마지막 출근일까지 이제 2주일 남았어요. 병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직원들은 그녀를 보면 어색하게 웃거나 아예 눈을 피했어요. 저기 해고당하는 사람, 속삭임이 복도를 따라다녔어요. 이정욱은 평소처럼 새벽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아무도 그녀에게 인사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그녀가 먼저 인사해도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갔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 간호사실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대화가 들렸어요. 이정욱 아줌마, 다음 주면 나가잖아. 그러게, 새로 오는 업체는 어때? 젊은 사람들이래. 일도 빠르고 다행이다. 솔직히 늙은 사람들은 보기도 불편하잖아.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이정욱은 멈춰 섰어요. 손에 든 걸레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복도 끝에서 장미란이 신입 간호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부터 청소업체 바뀌니까 요청 사항 있으면 미리 말해. 팀장님, 신입 간호사가 물었어요. 이정욱 아줌마는 왜 해고된 거예요? 나이도 많고 일도 느리고. 장미란이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병원 사정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비효율적인 인력부터 정리하는 거지. 그래도 10년이나 일하셨는데 10년이면 뭐해? 장미란이 서류를 넘겼어요. 결국 능력이 중요한 거야. 이정욱은 그 뒤에서 그대로 서 있었어요. 장미란이 돌아서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 이정욱 씨, 거기 있었어요? 이정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카트를 밀어갔어요. 장미란은 어색하게 웃으며 신입들과 자리를 떠났어요. 점심시간, 식당은 붐볐어요. 이정욱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도 식빵 2조각뿐이었어요. 주변 테이블에서 직원들이 떠들었어요. 야, 다음 주 회식 언제야? 금요일이래. 청소 아줌마 나간 다음이네. 그럼 편하게 놀 수 있겠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정욱은 식빵을 입에 넣었어요. 하지만 삼켜지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어요.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어요. 한지훈이었어요. 선생님, 점심 그것만 드세요? 이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지훈은 자신의 식판을 그녀 앞으로 밀었어요. 제 거 드세요. 저는 배불러요. 한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한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이 제대로 못 드시는 거 다 알아요. 이정욱은 식판을 다시 밀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한 선생님은 환자 보러 가세요. 한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선생님,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요. 이정욱이 조용히 웃었어요. 그냥 한 선생님은 좋은 의사 되세요. 그게 저한테
제일 큰 선물이에요. 한지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오후 2시 이정옥은 지하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둡고 축축한 곳이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곳. 그녀는 혼자였어요.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왜, 왜 이렇게 힘들까? 그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여보, 당신 없이는 정말 힘들어요. 어둠 속에서 그녀의 흐느낌만 울려 퍼졌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그녀는 일어났어요. 얼굴을 닦고 다시 청소 도구를 들었어요. 아직 2주일 남았어. 끝까지 해야지.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오후 4시 401호실 김말순 할머니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청소할게요.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줌마, 나 요즘 밥맛이 없어. 왜요? 몰라. 그냥 다 귀찮아. 이정옥은 걸레를 내려놨어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할머니, 제가 없어도 잘 드셔야 해요. 왜 자꾸 그런 소리 해? 할머니가 버럭 소리쳤어요. 아줌마 없으면 나도 없어. 이정옥은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 나도 무서워. 할머니가 울먹였어요. 혼자 남는 게 너무 무서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늙은 여자 둘이 서로의 온기로 버티고 있었어요. 저녁 7시 이정옥은 옥상에 올라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11월의 바람은 매서웠어요. 그녀는 난간에 기댔어요. 아래로 병원 주차장이 보였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차를 타고 떠났어요. 장미란도 보였어요. 한지훈도 보였어요. 모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나는?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나는 어디로 가지?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만 불어왔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병원 준공식 사진이었어요. 여보, 제가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지키지 못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정옥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어요.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날아갔어요. 밤 9시 원룸으로 돌아온 이정옥은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병원 건물의 불빛이 하나씩 꺼져갔어요. 마치 희망이 꺼져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작고 외로운 모습이었어요. 시계 소리만 방 안을 채웠어요. 똑딱, 똑딱, 시간은 흘렀어요. 그녀의 마지막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마지막 출근일, 금요일 아침, 이정옥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새벽 4시 반,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모든 복도를 걸었어요. 손으로 벽을 쓰다듬었어요. 안녕. 이제 작별이네요. 벽에 대고 속삭였어요. 각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그 안에서 지낸 수많은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눈물을 참으며 청소를 시작했어요. 오늘만큼은 완벽하게 하고 싶었어요. 오전 8시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정옥에게 인사하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처럼 장미란이 신입들과 복도를 지나갔어요. 오늘부터 새 업체 들어와 훨씬 깔끔하게 해줄 거야. 이정옥 바로 옆에서 한 말이었어요. 그녀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1층 로비에 새 청소업체 직원들이 도착했어요. 젊은 남녀 5명,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밝게 웃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맡게 된 클린케어입니다. 인사팀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이정욱이 보고 있었어요. 새 직원들이 복도로 들어왔어요. 이정욱과 스쳐 지나갔어요. 저분이 오늘까지인가 봐. 나이 많이 드셨네. 우리가 훨씬 잘할 수 있을 거야. 속삭임이 들렸어요. 이정욱은 고개를 숙였어요. 점심시간. 식당에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수군거렸어요. 이정욱은 식판을 들었어요. 배식대 앞에 섰어요. 식빵 하나만 주세요. 예. 배식 아주머니가 동정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마지막 날이죠? 네. 수고 많으셨어요. 처음으로 듣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이정욱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주변 테이블에서 직원들이 떠들었어요. 새 업체 괜찮던데? 응, 젊고 활기차고 역시 교체 잘한 것 같아. 나이 든 사람들은 솔직히 느리잖아. 이정욱은 식빵을 입에 넣었어요. 하지만 씹히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어요. 그때였어요. 쾅! 누군가 식판을 내려놓는 소리. 한지훈이었어요. 그는 직원들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예. 직원들이 놀라 쳐다봤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느리다고? 한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선생님, 누군가 말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정욱 선생님이 10년 동안 이 병원에서 뭘 하셨는지 알아요? 청소요. 누군가 대답했어요. 청소만? 한지훈이 소리쳤어요. 환자들 손 잡아주고, 밤새 곁에 앉아주고, 가족도 안 하는 걸 하셨어요.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하셨을까요? 그게 사람이니까요. 한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뭐라고 했어요? 할망구, 비효율? 그게 사람 대하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장미란이 일어났어요. 한 선생님,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왜요? 한지훈이 그녀를 봤어요. 부끄러우니까요. 뭐라고요? 팀장님도 똑같잖아요. 이정욱 선생님 무시하고 뒤에서 욕하고 장미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아니에요. 한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다 알아요. 이 병원 사람들 전부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는 천천히 둘러봤어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한지훈은 이정욱을 봤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이정욱이 일어났어요. 한 선생님, 그만해요. 아니요. 한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말해야 해요. 그는 다시 직원들을 봤어요. 이 병원은 사람을 돌보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돈 버는 곳이죠. 고모부님이 세우신 병원은 이미 죽었어요.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렸어요. 오성우가 들어왔어요. 한지훈.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한지훈은 돌아봤어요. 진실을 말하는 거요. 진실? 오성우가 비웃었어요. 청소부 하나 때문에 병원을 모욕하는 게 진실이야? 청소부 하나요? 한지훈이 다가섰어요. 그 청소부가 누군지 아세요? 안 궁금해. 알아야 해요. 한지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정옥 선생님은 고모부님이 세운 이 병원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환자들도, 직원들도, 원장님도 못한 걸 그분은 해요. 오성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만. 왜요? 듣기 싫으니까요? 한지훈이 소리쳤어요. 아니면 부끄러우니까요? 한지훈. 오성우가 책상을 쳤어요. 당장 사과 안 하면 자네 여기서 못 있어. 사과요? 한지훈이 웃었어요. 사과는 원장님이 하셔야죠. 이정옥 선생님께. 뭐, 10년 동안 헌신하신 분을 이렇게 내쫓은 거 사과하세요. 둘은 서로를 노려봤어요. 그때 그만하세요. 이정옥의 목소리였어요. 모두가 그녀를 봤어요. 한 선생님, 원장님, 제발 그만하세요. 이정옥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저 때문에 이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 한지훈이 울먹였어요. 저는 괜찮아요. 이정옥이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정말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한지훈이 소리쳤어요. 선생님은 왜 자꾸 괜찮다고 하세요? 10년을 일했는데, 사람들이 무시했는데, 억울하지도 않아요? 이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억울하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억울해요. 10년 동안 혼자 참았어요. 무시당해도, 욕먹어도 그냥 웃었어요. 그녀는 주저앉았어요. 왜냐면 이곳이 제 남편이 사랑한 곳이니까요.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남편? 누군가 물었어요. 이정옥은 눈물을 닦았어요. 제 남편은 이 병원을 세운 사람이에요.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남편은 말했어요. 병원은 사람을 돌보는 곳이라고.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병원은 변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청소부로. 직함 없이 남편의 꿈을 지키려고. 장미란이 입을 막았어요. 오성우는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실패했네요. 이정욱이 슬프게 웃었어요. 결국 못 지켰어요. 그녀는 복도로 걸어갔어요. 선생님, 한지훈이 뒤따라갔어요. 식당엔 침묵만 남았어요. 모두가 고개를 숙였어요. 복도에서 한지훈이 이정욱을 붙잡았어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집에 가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이정욱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눈은 붉었어요. 선생님, 한지훈이 그녀 앞을 막았어요. 이럴 순 없어요. 다들 이제 알았잖아요. 선생님이 누구신지 알면 뭐해요? 이정욱이 쓸쓸히 웃었어요. 바뀌는 건 없어요. 바뀔 수 있어요. 안 바뀌어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한 선생님.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웠어요. 저를 사람으로 봐줘서. 선생님, 이제 가봐야 해요. 이정욱은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한지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주먹을 쥐고 떨고 있었어요. 이정욱은 401호실 앞에 섰어요. 마지막 인사를 해야 했어요. 문을 열었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왔어? 네. 인사하러 왔어요. 이정욱이 침대 곁에 앉았어요. 이제 정말 가는 거야? 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데려가. 할머니. 여기 혼자 있기 싫어.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움켜쥐었어요. 아줌마 없으면 나 어떻게 해? 할머니. 이정욱도 눈물을 흘렸어요.
괜찮을 거예요. 다른 분들이 잘 돌봐주실 거예요. 아니야.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줌마 아니면 안 돼.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울었어요. 늙은 여자 둘이 서로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할머니, 저 가봐야 해요. 이정욱이 일어났어요. 안 돼. 할머니가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가지 마. 할머니. 이정욱은 조심스럽게 손을 빼냈어요. 건강하세요. 그녀는 돌아섰어요. 아줌마.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정욱은 문을 닫았어요. 복도에서 그녀는 벽에 기댔어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오후 2시 이정욱은 청소 도구함 앞에 섰어요. 10년 동안 사용한 걸레와 솔과 세제들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제 안녕이구나. 마지막 걸레를 걸며 중얼거렸어요. 도구함 문을 닫았어요. 10년의 시간이 그렇게 끝났어요. 복도를 걸었어요. 지나가는 직원들이 그녀를 힐끗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동정하는 눈빛만 가득했어요. 1층 로비에 도착했어요. 새 청소업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이정욱은 그들을 지나쳤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처럼 현관문 앞에 섰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10년을 보낸 곳, 남편과 함께 꿈꾸던 곳, 이제 떠나야 할 곳. 안녕. 작게 속삭였어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11월의 오후는 쌀쌀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었어요. 병원 정문을 벗어났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볼 수 없었어요.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버스 정류장에 섰어요.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갔어요. 모두 자신의 삶으로 바쁘게 움직였어요. 이정욱만 멈춰 있었어요. 버스가 왔어요. 하지만 타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다음 버스도 왔어요. 또 보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녁 5시. 이정욱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아이들이 뛰놀았어요. 엄마들이 웃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녀만 그 일상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부재중 전화가 없었어요. 문자도 없었어요.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다시 넣었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만 차갑게 불었어요. 밤 8시.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었어요. 어둡고 좁은 방. 벽에 걸린 남편 사진만 희미하게 빛났어요. 불을 켰어요. 방 안이 드러났어요. 텅 빈 공간. 혼자만의 공간. 이정욱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가방을 내려놨어요. 그 안에는 10년치 급여 명세서와 퇴직금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10년의 흔적이 그것뿐이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을 봤어요. 여보, 저 실패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꿈 지키지 못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녀는 바닥에 누웠어요.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천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형광등만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밤은 깊어갔어요. 이정욱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누워 있었어요. 창밖으로 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불빛이 하나둘 켜졌어요. 밤 근무가 시작됐나 봐요. 그녀는 그 불빛을 봤어요.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곳. 눈을 감았어요. 어둠이 그녀를 감쌌어요. 완전한 고독, 완전한 절망. 그녀는 그 속에 혼자 남겨졌어요. 방 안은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어요. 시간은 흘렀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시간은 의미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멈춰버렸으니까요.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병원은 평소처럼 돌아갔어요. 이정욱이 없는 병원, 새 청소 직원들이 빠르게 일했어요. 역시 젊은 사람들이 낫네. 장미란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401호 김말순 할머니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할머니, 식사하세요. 간호사가 권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필요 없어. 그래도 나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305 박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진첩 어디 갔어? 침대 옆에 있잖아요. 아니야. 이정욱 아줌마가 놓던 자리에 없어. 할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새 청소 직원은 당황스러워했어요. 한지우는 병실을 돌며 환자들을 진찰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 선생님, 305 박 할아버지가 불렀어요. 이정욱 아줌마는 어디 갔어? 그건 한지훈이 말을 흐렸어요. 퇴직하셨어요. 왜? 그냥요. 거짓말. 할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분명히 쫓아낸 거지. 한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전 10시, 1층 로비가 소란스러웠어요. 큰 택배 상자가 도착했어요. 병원장님 앞으로 온 거예요. 경비가 인사팀에 전화했어요. 무슨 택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온 것 같은데요. 오성우가 로비로 내려왔어요. 뭔가 이게 왔는데요. 큰 나무 상자였어요. 오성우는 직원들에게 열라고 했어요. 상자가 열렸어요. 안에는 큰 감사패가 들어 있었어요. 금색 테두리에 정교하게 새겨진 글씨. 이게 뭐야? 오성우가 감사패를 들었어요. 그 순간 그는 얼어붙었어요. 감사패에 새겨진 글귀. 사랑으로 병을 치료하고 헌신으로 생명을 돌보는 고 이동현 원장과 이정욱 여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오성우의 손이 떨렸어요. 이정욱. 주변에 모인 직원들도 봤어요. 저게 뭐예요? 이정욱? 설마. 수군거림이 퍼졌어요. 한지훈이 뛰어내려왔어요. 감사패를 봤어요.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장미란도 왔어요. 감사패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정욱 여사? 청소 아줌마가? 말도 안 돼. 하지만 거기 적혀 있었어요. 명확하게. 오성우는 황급히 인사팀장을 불렀어요. 이정욱 인사 기록 가져와. 지금 당장. 인사팀장이 뛰어갔어요. 5분 후 서류가 도착했어요. 오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이력서, 주소, 연락처,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보호자 이동현 남편, 관계 배우자.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고모. 오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라고요? 장미란이 물었어요. 이정욱 씨가 제 고모예요. 고모부님의 아내. 이 병원 공동 설립자. 충격이 로비를 휩쓸었어요. 그럼 청소부가 아니라 설립자였다고요? 10년 동안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한지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미란이 벽에 기댔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가 뭐라고 했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망구라고, 비효율적이라고,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무시한 사람이 설립자였어? 왜 아무 말 안 하셨대? 10년 동안 오성우는 감사패를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들 수가 없었어요. 원장님, 한지훈이 다가왔어요. 이제 아셨죠? 선생님이 누구셨는지. 오성우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몰랐어요? 한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거죠? 청소부니까. 하찮은 사람이니까. 오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1층 로비 문이 열렸어요. 이정욱이 들어왔어요. 모두가 그녀를 봤어요. 숨소리조차 멈췄어요. 이정욱은 평소처럼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왜? 다들 저를 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오성우가 다가갔어요. 고모, 고모님.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이정욱은 그를 내려다봤어요. 일어나세요, 성우 씨. 안 됩니다. 오성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10년 동안 고모님을. 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장미란도 다가왔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다가왔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정욱은 그들을 봤어요. 천천히 둘러봤어요.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했어요. 다들 일어나세요. 고모님. 오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해서 뭐 하나요? 이정욱이 쓸쓸히 웃었어요. 그럼 달라지나요? 달라졌을 겁니다. 아니에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직함 때문에 존중받는 건 진짜 존중이 아니니까요.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알고 싶었어요. 이정욱이 말을 이었어요. 직함 없이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결과는 봤고요. 그녀는 감사패를 받았어요. 이건 제 남편이 받아야 할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청소했을 뿐이에요. 한지훈이 앞으로 나왔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은 이 병원의 마음을 청소하셨어요. 이정욱은 그를 봤어요. 한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 한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돌아와 주세요. 이 병원엔 선생님이 필요해요. 이정욱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고모님. 오성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돌아와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정욱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성우 씨, 용서는 해요. 하지만 그녀는 로비를 둘러봤어요. 이곳은 이제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지켜봤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지켜야 해요. 그녀는 한지훈을 봤어요. 특히 한 선생님, 선생님이 이 병원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한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선생님, 이정욱은 감사패를 쓰다듬었어요. 이건 병원에 걸어주세요. 남편이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고모님, 오성우가 불렀어요.
하지만 이정옥은 멈추지 않았어요. 로비를 걸어 나갔어요. 모두가 그녀를 봤어요.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문이 닫혔어요. 이정옥의 뒷모습이 사라졌어요. 로비엔 침묵만 남았어요. 그리고 바닥에 놓인 감사패만이 빛나고 있었어요. 사흘 후 목요일 밤 11시 한지우는 당직실에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이정옥이 떠올랐어요. 그때 간호사실에서 비상벨이 울렸어요. 한 선생님, 401호 김말순 할머니. 한지훈이 뛰어갔어요. 병실 문을 열었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침대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할머니, 맥박을 확인했어요. 약했어요. 응급실 준비. 지금 당장. 간호사들이 움직였어요. 할머니를 들것에 옮겼어요. 그 순간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정옥, 정옥이. 할머니, 괜찮을 거예요. 한지훈이 손을 잡았어요. 정옥이 불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아줌마. 아니면 나. 살기 싫어. 할머니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한지훈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응급 처치 후 새벽 2시 할머니는 안정을 찾았어요. 하지만 밥을 먹지 않았어요. 약도 거부했어요. 할머니, 드셔야 해요. 간호사가 권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필요 없어. 그냥 죽을 거야. 한지우는 복도로 나왔어요. 주먹을 쥐었어요. 이럴 순 없어. 그는 결심했어요. 새벽 3시 한지우는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이정옥의 주소를 찾았어요. 택시를 탔어요. 여기로 가주세요. 택시는 어둠 속을 달렸어요. 20분 후 낡은 원룸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한지우는 계단을 올라갔어요. 3층 끝방. 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후 문이 열렸어요. 이정옥이 나타났어요. 놀란 표정이었어요. 한 선생님? 이 시간에 왜? 선생님. 한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위험해요. 이정옥의 얼굴이 굳었어요. 할머니가? 네. 한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밥도 안 드시고 약도 거부하세요. 선생님을 찾으세요. 이정옥의 눈이 흔들렸어요. 선생님 아니면 할머니는. 한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이정옥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가볼게요. 새벽 4시 이정옥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401호실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할머니. 이정옥이 조용히 불렀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아줌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왔어? 네, 할머니. 이정옥이 침대 곁에 앉았어요. 왔어요. 할머니가 손을 뻗었어요. 이정옥이 그 손을 잡았어요.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할머니가 울었어요. 저도요, 할머니. 이정옥도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다시 안 가죠? 할머니가 물었어요. 이정옥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어요. 네, 안 갈게요. 할머니는 안도하며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이정옥은 할머니 손을 놓지 않았어요. 새벽 5시 복도에 직원들이 하나둘 모였어요. 한지훈이 소식을 전했어요. 이정옥 선생님이 오셨어요. 오성우도 왔어요. 장미란도 왔어요.
모두가 401호실 문 앞에 섰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이정옥이 할머니 곁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고모님, 오성우가 조용히 불렀어요. 이정옥이 돌아봤어요. 다들 왜 여기에? 선생님, 한지훈이 앞으로 나왔어요. 돌아와 주세요. 제발. 오성우도 무릎을 꿇었어요. 고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기회를 주세요. 이 병원을 다시 고모부님이 꿈꾸던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장미란도 무릎을 꿇었어요. 저도 정말 반성했어요. 선생님 없는 병원은 병원이 아니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돌아와 주세요. 제발이요. 이정욱은 그들을 봤어요. 천천히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는 그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설립자가 아니에요. 그냥 이곳을 사랑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모두를 봤어요. 돌아올게요. 하지만 청소부로요. 오성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고모님,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이정욱이 조용히 말했어요. 직함보다 현장이 중요하니까요. 사람들 곁에 있고 싶어요. 한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진짜 의사네요. 진짜 설립자고요. 이정욱도 웃었어요. 한 선생님, 이제부터 이 병원 부탁해요. 네. 한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지킬게요. 선생님의 마음을.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새로운 아침이 밝았어요. 일주일 후 병원은 달라졌어요. 직원들이 서로에게 존중하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작은 인사들이 병원을 채웠어요. 1층 로비에는 감사패가 걸렸어요. 그 아래 작은 액자가 하나 더 걸렸어요. 사람을 돌보는 병원. 고 이동현 원장의 철학. 이정욱은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출근했어요. 청소 카트를 밀었어요. 지나가는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이정욱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401호실에 들어갔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응. 할머니가 웃었어요. 아줌마 있으니까 다 맛있어. 이정욱은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그래.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아줌마 덕분에. 복도에서 한지훈이 이정욱을 봤어요. 선생님,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그럴까요? 이정욱이 웃었어요. 한 선생님, 오늘 환자들은 어때요? 다들 좋아지고 있어요. 한지훈이 대답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두 사람은 함께 복도를 걸었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따뜻했어요. 오후 3시, 오성우가 이정욱을 찾았어요. 고모님, 성우 씨, 이거. 오성우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병원 이사회 명단이에요. 고모님 이름을 올렸어요. 이정욱은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성우 씨, 이정욱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직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사람답게 대우받는 게 중요하죠. 오성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요, 고모님. 제게 가르침을 주셔서. 이정욱은 웃으며 다시 청소 카트를 밀었어요. 저녁 6시. 이정욱은 마지막 병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어요. 아름다웠어요. 그녀는 잠시 멈춰 노을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조금 지킨 것 같아요.
당신의 꿈을.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남편의 대답 같았어요. 이정옥은 다시 걸레를 들었어요. 청소를 마쳤어요.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한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제 퇴근하세요? 네. 같이 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병원 현관을 나섰어요.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선생님, 한지훈이 물었어요. 행복하세요? 이정욱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네,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녀는 병원을 돌아봤어요. 이곳이 다시 사람을 돌보는 곳이 됐으니까요. 한지훈도 웃었어요. 저도 행복해요. 선생님 같은 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요. 두 사람은 걸어갔어요. 어둠 속으로. 하지만 그들의 걸음은 가벼웠어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이정욱은 또 출근했어요.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걸었어요.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환자들이 웃었어요. 그녀도 웃었어요. 나는 오늘도 청소부예요.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사람의 마음을 깨끗이 닦는 일이니까요. 햇살이 복도를 비췄어요. 이정욱의 뒷모습이 빗속에 물들었어요. 그녀는 계속 걸어갔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닦아야 할 마음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직함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이정욱은 그것을 보여줬어요. 10년 동안 묵묵히.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만난 사람에게 직함 없이 진심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